그때 저는 북한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경악을 하게 됩니다. 들어가니까 일단은 보이부하고 완전 딴판이고요. 목소리 톤이 정상인 사람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. 다 그냥 완전히 개돼지처럼 욕을 하는데요. 제일 충격이었던 게 그 오승호 각자 있죠. 그 각자에 10cm 되는 못을 박아 놓은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 대를 박아서 못 대가리 있고 뾰족한 것이 한 2cm 정도 나오게 만들었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게 한쪽에 딱 잡고 북송을 한 번에서 한 번 잡힌 사람은 한 개만 때려요. 하나. 근데 한 번 이 종아리를 때리는데 한 번 탁 때렸다 나 이게 뺄 때마다 완전한 그 비명소리와 함께 비가 탁탁 터지는 거죠. 고향이 어디냐, 그 집이 어디냐, 왜 탈북했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조가 한 명씩 하는데요. 4번 이제 북송된 여성들은 4번을 맞는 거예요. 그걸로. 살점이 이제 못 끝이 뾰족하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데 걔가 한번 탁 바뀌었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제 피가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. 뭐 잘못 맞아 이렇게 혈관에 찔린 애들은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다리 부둥켜 안고 지금도 내 그 사람 얼굴을 그리래도 그릴 정도로,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교육을 해준 적도 없고, 그 다음 이제 권력이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어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그 온갖 쌍욕을 제가 듣고 서 있는데 지금도 시간도 잊혀지지 않는데요. 오후 한 5시 한 40분 이렇게 됐는데 그 보이부에 계시는 분이 뛰어왔어요. 와갖고 그분한테 가서 제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. 딱 달라고 해서 우리 보이부에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거 있으니까 이 서류 달라고,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저를 데리고 나와서 그 경찰서 그 뒷마당에서 나온 다음에 한참 걸어 나온 다음에 자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. 근데 그때 풀려 나오니까 저녁 6시경이 됐는데요. 그때도 9월인데도 많이 추웠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나 이제 남양으로 내려갈 겁니다. 그러니까 원성에서 남양까지 이제 걸으면 네가 한 2시간은 걸어야 되는데 계속 그동안에 너가 굶었는데 2시간 어떻게 걸어가려고 하냐. 그 다음에 저는 더 급한 게 뭡니까? 이 서류가 어디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내가 다시 뭐 잡혀나왔고 어쨌고 일단은 내 서류 자체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서류가 이거 외에 더 작성된 게 있나? 없다. 그러니까 안 남겨두냐. 내가 상부에, 그러니까 자기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자기가 그 보이부에 남겨져 있는 서류 자체도 몽땅 다 없앴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자 이제는 날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. 그래서 그분 집으로 이제 갔어요. 와이프한테도 나를 이렇게 잡혀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청진에 살 때 우리 아랫집에서 살던 누구 고모다 라고 속에 이렇게 원성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남양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지금 저녁에 너무 늦어서 이제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와이프가 정말 있는 성의를 다해서 저한테 이제 저녁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아침까지 그렇게 먹었고 나오면서 제가 보답해 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손에 그 롤렉스 시계가 이제 채워져 있었습니다. 근데 뒤에서 차츰 얘기하겠지만 저는 일본에 이모님이 계셨어요.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저를 어떻게 입적을 시켜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모님이 그 병원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제 벌어온 돈들을 아끼지 않고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한테 그 시계를 주시면서 그때 야 이 시계가 네가 얼마나 비싼 시계냐면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. 그래 절대 팔지 말고 이거면 너 북한에서 집을 20채도 사고도 너무 나는 돈이니까 절대로 이 시계는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제 은인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그분의 이제 거울 이렇게 있는데 그 서랍을 열고 거기다가 제가 글 몇 자 적었어요. 이 시계는 엄청 비싼 시계라고 하니까 누구누구를 찾아가라. 팔아서 그 집이 보니까 하모니카 주택에서 살아요. 그래서 이 시계를 꼭 팔아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나머지 돈은 산림비천을 해라.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.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제가 그 남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는데요. 그분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지갑 안에서
140원, 그 당시 북한 돈으로 140원, 그 당시 쌀 1kg가 50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돈 다 털어서 저한테 주면서 그래도 간식이라도 사 먹으려면 이 돈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라고 하셔서요. 잊혀 앉지게 감사해하고 다시 볼 수 있을까? 저는 어쨌든 다시 중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분하고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남양으로 왔어요. 내가 친구네 집을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내가 꿈에서 너가 자꾸 보인다 했다.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자꾸 꿈에 보이지 했는데 와, 내가 너가 이렇게 잡혀올 줄 몰랐다.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줘라. 다시 한번 도와줘라. 그래서 걔 도움을 다시 받아서 이제 두만강을 다시 건널 작전을 짜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잡히지 않고 내가 그 당시는 지금 국경처럼 그렇게 경계가 심하지 않았고 중국 쪽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다 안 해놨었기 때문에 조금 쉬웠거든요. 다시 제가 갔던 루트대로 다시 내려갑니다.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보니까 그 몇 개월 사이에 기존에 있던 군인 애들이 벌써 이제 제대를 해서 집으로 가고 없어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을 또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리 얘한테 돈을 준 돈이 있으니까 네가 그 돈으로 먼저 좀 이제 군인들한테 돈을 좀 줘라. 내가 어떻게든 형편되면 다시 보내줄게 라고 하고 두만강을 다시 밤에 건너게 됩니다. 그렇게 머무르며 하다 보니까 가을이니까 여름 장마에 불은 이런 물들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. 거기다가 또 온성에 계시는 한 할머니를 손잡고 같이 건너가래요.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들이 중국에 있답니다.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 무슨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결김에 이제 북한에 나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제가 다시 두만강을 건넜어요. 그래 두만강을 건너서 군인 애들이 그 마을 대장네 집을 소개해 줍니다. 그러니까 대장네 집에 딱 들어가니까 대장이 뭐라면 그 마을의 이장과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올해는 뭐 있는다. 그러니까 야 네가 심양 쪽에서 이런 부탁이 있었는데 네가 그 심양 쪽에 갈 거냐?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은 그냥 엄마 말동부 해주고 그 신변 보호는 철저히 해줄 테니까 당분간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자간 할 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. 40대 전후에 여성이 들어오면 꼭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전화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제 다음날 정말 진짜 쏜살같이 오셨더라고요. 경찰 옷 입고 덩치도 이만한 분이 왔어요.